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원심 분리기 1000개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최근 분석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면 영변의 비밀 장소에서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가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만큼 협상용 영변시설 내세우기 같은 다른 목적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영변 핵시설 내 새로 확장된 1000제곱미터 부지 면적에 원심 분리기 약 1000개를 두기에 충분하며 이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25%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직접 둘러봤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이 내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단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목적이라면 영변에 원심 분리기 4000개로 생산한 저농축 우라늄을 소규모 비밀 장소로 옮긴 뒤 원심 분리기 2000개를 추가 가동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영변에 원심 분리기 1000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원심 분리기 1000개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는 충분하지만 생산량 최대화가 목적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개수라면서 북한이 저농축 우라늄을 안전한 비밀 장소로 옮겨 무기급으로 농축하고 비밀 장소를 유지하면서 어떤 핵물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확장 공사는 원심 분리기 추가 설치보다는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나 시험용 농축 공장, 원심 분리기 조립과 유지 보수 작업장을 만들거나 다른 지원 건물에 소규모 확장 공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현재 공사가 농축과 관련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위성사진만으로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짓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t is kind of an anomaly. Why would they expand this site when they could expand a secret one or build a new secret one? But I think what you have to consider is that maybe they're doing something related to enrichment, but it's not necessarily to expand the site. Maybe it has to do with running it better or doing some processing inside that section of the plant. 이에 대해 영변 농축시설 확장 가능성을 최초 제기했던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은 북한으로서는 비밀시설로 추정되어 온 강성과 외부에 공개된 영변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if we don't believe the weapons exist, then they don't deter us. And so I think it is important for North Korea both to have secret capabilities we don't know about, but also to have overt capabilities that they can use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in fact producing nuclear weapons. 루이스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영변으로 사찰 대상을 제한하도록 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하면 폐쇄한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이 최근 연이어 포착되면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자칫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한일 3국의 대북 억제력과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활발해진 북한의 핵 활동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공표가 위성자료와 국제기구 등의 분석을 통해 점차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20일 BOA에 북한이 미국에 양보안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이 공표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there's also a political/diplomatic message in all of this. The message being a blunt reminder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f we do not offer concessions, significant ones, then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do exactly what they said they're going to do.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최근 북한의 행동은 영내 안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미국이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North Korea has signaled its objectives of continued nuclear and military development in the Eighth Party Congress, and really the only leverage by which to put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to change its position and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is to continue to expand its nuclear and military development.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미북 대화는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y will have a demonstrated missile capability with a warhead that can do re-entry and can be targeted and has multiple re-entry vehicles and can defeat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then the U.S. will be basically trying to do arms control at that point. And I don't think the U.S. wants to get into a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on arms control because that means that you're going to have to recognize them as being a nuclear power.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한일 3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과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이 협상 복귀 시 얻을 이점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관여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한국 간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존슨 총리가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영국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슨 총리와 문 대통령이 양국 간 상호 강력한 관계에 합의했다면서 특히 최근 영국의 항모 타격 전단 퀸 엘리자베스호의 방한을 계기로 국방과 무역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 간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가 공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 노동 관련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 환경이 주민들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는 최근 노동과 관련한 질병과 부상의 부담평가라는 공동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 183개 나라를 대상으로 각 나라의 노동 환경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41.6명이 2010년에는 60.4명, 그리고 2016년에는 63명이 노동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각각 해당 연도에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면서 북한이 노동 관련 사망률이 183개 나라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23.9명, 2010년 19.5명, 2016년 17.9명의 사망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북한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조적이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았는데 북한의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39.2명의 사망률을 기록해 북한보다 23.8명이 적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과로로 인한 뇌졸중 사망 수치도 세계 18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모든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2000년에는 12.9명, 2010년 21.2명, 그리고 2016년에는 22.3명이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과로가 원인이 된 뇌졸중 사망률에서 북한의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14.5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2000년 7명과 2010년 4.1명, 2016년 3.4명이 과로에 따른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노동과 관련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건 북한 정권이 인권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tate sees people who have to work for the state, mass campaigns, or in very difficult jobs of construction, of mining. They see these people having a principal goal of supporting the state. So if that is the case, then they can be expected to work very, very high numbers of hours.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이 무리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특정 노동에 적합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라 노동 현장에서 사고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Remember that a lot of people who are not qualified to work in coal mines or work road construction, even children are mobilized to work railway construction, road construction, to work in mines, in the extractive industry.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 의료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실도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이 늘 부족하며 노동 현장에서 심각하게 다칠 경우 몸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한 가운데 미국의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 등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국 해군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 미사일 방어청과 해군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해군 이지스함과 구축함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이지스 어쇼어 방어체계가 북한과 이란 같은 적국들의 잠재적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영내 방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 회기연도 말까지 48척의 이지스함과 구축함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BMD 시스템을 지원하는 계획이 예산안에 명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7월에 발표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도 해상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11월 하와이 탄도미사일 시험장에서 북한의 ICBM으로 가정한 발사체를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이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새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또 북한 간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재 선거에 출마한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20일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이 매우 특이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만큼 총리에 취임하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과 의견 교환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토양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그동안 북한 정권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을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과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은 납치자들의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북한과 정보 분야 대화 루트를 확실히 구축해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일본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미일 동맹 강화 방안,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대북 정책 공조를 통한 대북 외교 방안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